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를 거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벌리와의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매치 프리뷰 진행해보겠습니다. 션 다이치 감독이 이끄는 도깨비 같은 팀이죠. 안필드에서 리버풀을 잡기도 하고 아스날이나 에버튼, 레스터 같은 팀을 상대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요. 정작 최근 두 경기에선 소툰과 뉴캐슬을 상대로 패배하면서 17위 강등권 언저리에 도착했습니다. 어려운 상대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상 방심할 수 있는 팀도 아닌 셈입니다. 벌리가 이런 도깨비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벌리를 상대로 유나이티드가 어떻게 접근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그 상세한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선 경기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살펴보면 이번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4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치러지는 경기이고 경기 장소는 유나이티드 홈구장 올드 트래포드입니다. 심판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나단 모스와 데런 잉글랜드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심판 배정인 셈입니다. 조나단 모스 같은 경우 관대한 판정 기준을 갖춘 심판입니다. 경기당 파울 20.15개로 19명의 심판 중 16위, 태클당 파울 0.7개로 19명 중 12위, 경기당 페널티킥 0.2개로 마찬가지로 19명 중 16위. 나이대가 지긋한 잉글랜드의 심판답게 어지간한 파울이 아니면 경기를 그대로 진행시키는 편입니다. 상대적 약팀들이 강팀을 상대할 때 의를 그러하듯 이런 경기에서 축구 소리가 나오기 쉬운데요. 벌리에게 조나단 모스의 배정은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유나이티드에게는 약간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현재까지 양팀의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에서 유나이티드가 벌리를 크게 앞서고 있는데요.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벌리의 경기당 평균 득점입니다. 경기당 0.81골로 벌리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뒤에서 세 번째 해당하는 저조한 득점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션 다이치 감독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텐데 하필 상대가 리그 내에서 실점이 네 번째로 적은 유나이티드이죠. 양팀의 최근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나이티드는 주중 경기에서 그라나다를 상대로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벌리는 레스터와 아스날, 그리고 에버튼을 상대로 경쟁력을 보여준 것까진 좋았는데 A매치 주간 이후 치러진 두 경기에서는 소툰과 뉴캐슬에 모두 패하며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 기간 동안 부상을 당한 로비 브래디, 애슐리 반스, 그리고 제이 로드리게스 같은 선수들의 공백이 차지하는 비중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들이 이번 경기에서 복귀할 수 있을지 미정인 탓에 벌리의 현재 상황은 썩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도록 하죠. 양팀은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래 리그에서 13번 만났습니다. 그 중에 7번을 유나이티드가 이겼고 벌리가 2번 승리했으며 4번의 무승부가 있었죠.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선 유나이티드가 3승 1무 1패로 마찬가지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의 앞선 맞대결의 경우 유나이티드가 상당히 고전하다가 포그바의 극적인 발리골을 통해서 1대0으로 승리하였었는데요. 벌리의 6-3-1 수비 대형이 가진 단단한 중앙 밀집 구조를 유나이티드가 쉽사리 뚫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서 벌리를 상대로 리그 홈 어웨이 경기를 모두 이기는 더블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벌리가 2010년대에 들어와서야 프리미어리그에 본격적으로 올라왔기에 실제로 그 사이에 리그 맞대결이 성사된 것은 6시즌뿐이라고 하나 벌리를 상대로 한 마지막 리그 더블이 1975-76 시즌이었다는 점에서 유나이티드에게는 상당히 달갑지 않은 기록인데요. 이 경기를 통해 승리를 거두며 유나이티드가 45년 만에 벌리 상대 리그 더블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임시 감독 시절 이후 리그 5연승을 달성한 적 없는 유나이티드가 이번 경기를 통해 5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것을 지켜보도록 하죠. 한편 벌리는 올드 트래포드에서 원정 2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OT 원정 2연승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벌리의 마지막 OT 원정 2연승은 1962년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벌리는 최근 4시즌 동안 리그 OT 원정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1승 3무로 4시즌 연속 무패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죠. 리그 전체 기록을 살펴봐도 OT 원정에서 벌리보다 많은 연속 무패 기록을 가지고 있는 팀은 1994년부터 98년까지 6경기 무패를 기록한 첼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벌리가 OT 원정에서 특히 강한데 이번 경기에서는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앞서의 기록들과 관련된 재밌는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양팀이 지금까지 리그를 치르면서 최초 4번의 맞대결을 제외하고 최근 9경기에서는 원정팀이 항상 우세한 기록을 세웠다는 것인데요. 양팀의 최근 9차례 리그 맞대결에선 경기 장소가 올드 트래포드이든 혹은 터프모어이든 원정팀이 6승을 챙겨왔고 무승부가 3차례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불 밖이 위험한 게 아니라 이불 안이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살펴볼 기록은 유나이티드의 역전승 기록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 9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현재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리그 내에서 가장 많은 역전승을 기록 중인데요. 유럽 전체를 따져봐도 유나이티드는 경기에서 끌려가는 순간에 가장 많은 승점을 챙겨갈 정도로 이번 시즌 역전을 연가로 재차 거듭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역전승 기록이 앨런 시러가 뛰던 01-02 시즌 뉴캐슬이 기록했던 10경기였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유나이티드가 남은 시즌 기간 동안 이 기록을 새로 써나갈 수 있을지 그것을 지켜보는 것도 상당한 재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벌리는 최근 성적이 썩 좋지 못합니다. 1월 리버풀과 빌라를 상대로 연승을 거둔 이후 리그 12경기에서 단 2승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팰리스와 에버튼 원정에서 각각 승리를 기록했다고 하나 벌리에게는 유독 꽃샘 추위가 더 춥게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주요 기록도 살펴보도록 하죠. 벌리의 크리스 우드는 지난 2차례 리그 OT 원정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하면서 리그 역사상 5명밖에 없는 OT 원정 3연속 골 기록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2001년의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 2007년의 마크 비두카, 2014년의 엠마누엘 아데바요르, 2015년의 세리오 아게로, 그리고 2017년에 길피 시그루드 손만이 보유한 기록이죠. 장신의 타겟터인 크리스우드와 맞붙을 선수가 린델레프라는 점이 유나이티드에게는 불안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반면 유나이티드의 입장에선 최근 그린우드의 활약상이 상당히 반가운데요. 시즌 초반 23경기 동안 한 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상당히 부진하더니 최근 2차례 리그 경기에선 모두 득점에 성공하였습니다. 골 결정력을 제외한 볼 운반 능력, 볼 배급 능력, 그리고 경기 관여도에서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받는 만큼 그린우드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정교한 슈팅 감각을 되찾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린우드가 과연 자녀 시즌 동안 2골 이상을 기록하면서 루니를 넘어 팀 내에서 10대의 나이에 가장 많은 리그골을 기록한 선수로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을지 자녀 시즌 그의 활약상이 더욱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양팀의 부상자와 결장자 명단을 살펴보죠. 유나이티드는 최대 4명의 선수가 결장할 수 있습니다. 앙토니 마샬이 무릎 부상으로 자녀 시즌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으며 오랜 기간 부상으로 이탈해 있었던 필 존스, 발목 상태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 레시포드, 그리고 코로나 치료 이후 스쿼드에 재합류하게 에릭 바이가 바로 그 명단입니다. 특히 레시포드는 그라나다전 벤치에 있었으나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아마 큰 무리 없이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벌레의 경우 부상자가 제법 있는 편입니다. 노비 브레디와 애슐리 반스는 각각 종아리 부상과 허벅지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닉 포프는 어깨 부상을 겪었으나 이번 경기 복귀가 예상됩니다. 제이 로드리게스 역시 개인사로 스쿼드에서 이탈했다가 이번 경기 스쿼드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고 드와이트 맥닐은 주중 훈련에서 타박상을 입은 만큼 정밀한 스캔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브레디 반스와 함께 A매치 주간에 부상을 입었던 케빈 롱은 다행히 둘과 달리 이번 경기 스쿼드에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죠. 유나이티드의 예상 포메이션은 4-2-3-1입니다. 벌리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키퍼 쪽으로 붙이는 패턴을 자주 시도하고 유나이티드가 이번 경기를 통틀어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양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에 커버 범위가 넓고 공중볼 경합 능력이 대야보다 우수한 핸더슨이 이번 경기에 적합할 것입니다. 백포라인은 루크쇼, 맥과이어, 린델레프, 완비사카, 주전 라인업이 그라나다전 로테이션 이후 재가동될 것으로 보이며 중원의 높이 싸움을 위해서 폴 포그와 맥토미니가 출전하고 그 앞은 당연히 브루노의 자리가 되겠죠. 좌우에는 레시포드와 그린우드가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전방엔 주중 유로파리그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한 카바니가 출전하게 되겠죠. 벌리의 예상 선발 포메이션은 늘 그렇듯 4-4-2 포메이션입니다. 닉 포프 골키퍼가 복귀하여 골문을 지킬 것으로 보이고 에릭 피터스, 벤미, 제임스 타코스키, 매튜 로튼이 백포라인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서는 조시 브라우니, 애슐리 웨스트우드, 드와이트 맥닐, 그리고 요한 구드문드손이 큰 변화 없이 채우게 되겠죠. 최전방은 크리스 우드와 마테이 비드라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벌리의 전술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소개해보도록 하죠. 벌리의 션다이치 감독은 리그 내에서도 가장 뚜렷한 4-4-2 롱볼 축구의 신봉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잉글랜드의 클래식인 4-4-2 활용 빈도가 높으며 주전 선수단의 큰 로테이션 없이 시즌 동안 계속 굴려가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나듯 벌리는 리그 내에서도 가장 롱볼의 빈도가 높은 팀입니다. 경기당 78개의 롱볼을 시도하면서 경기당 65개를 기록한 2위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과 경기당 13개에 육박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런 롱볼 전개가 상징하듯 벌리는 상당히 직선적인 공격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윙어들이 전진할 측면을 활용하는 편이고 투톱의 빅앤스몰 공격수가 롱볼이라는 리시버와 침투원 역할을 하면서 공격을 주도하곤 하죠. 다만 션달치 감독의 이런 클래식한 접근이 그나마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벌리가 세컨볼 장악을 위해서 수비 라인을 높이고 2선과 3선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접근을 공격 동안 취하기 때문입니다. 롱볼을 수단으로 삼아 높은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생각이 그 저변에 있는 만큼 벌리의 축구는 분명 클래식하지만 마냥 시대에 뒤떨어지진 않았죠. 공이 없을 때의 벌리의 움직임은 또한 매우 특징적인데요. 앞서 공격 상황에서 라인을 끌어올리며 공수 간의 간격을 조정하는 전택을 벌리는 종종 가져가기에 이런 상황에서 공이 뺏길 경우 1차적인 전진 압박을 자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대의 볼 전개를 지연하는 동안 수비진은 복귀하여 6-3-1 수비 대응을 갖추고자 노력하죠. 양 측면의 윙어가 사이드백의 바깥으로 내려가 수비 라인을 보강하고 최전방 타겟맨을 제외한 3명의 선수가 중원을 메꾸는 방식입니다. 이런 단단한 수비 구조로 인해 벌리가 라인을 끌어올리는 자의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한 벌리의 밀집 구조를 공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죠. 특히 중앙의 밀집 구조를 뚫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이번 시즌의 유나이티드는 벌리의 이런 페이스에 말려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편 공을 탈취한 직후 벌리는 잉글랜드의 전형적인 킥앤러시 방식을 취하는데요. 골키퍼나 센터백이 기초 빌드업 작업을 수행하는 대신 최전방 공격수에게 일단 공을 때려넣고 거기서부터 공격 작업을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단 벌리가 전진하는 데 성공할 경우 좌우 측면 사이드백들의 오버랩이 역시 이루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벌리의 윙어들은 좌우 측면을 넓게 침투하는 클래식 윙어의 스타일이지만 이렇게 공격 작업이 시행될 때는 안쪽으로 좁혀서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백들이 수비 복귀를 위해서 그렇게 높게까지 전진하지 않고 얼리 크로스를 자주 시도한다는 점에서 벌리의 주 공격 루트는 측면의 위협적인 얼리 크로스, 그리고 허슬 플레이와 데드볼의 존재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양팀의 눈여겨볼 선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유나이티드의 경우 폴 포그바입니다. 박스 안에 많은 숫자를 밀어넣는 벌리의 전술 특성상 레시포드, 그리우드, 카바니 3명의 공격진은 이번 경기에서 아마 활약하기 힘든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벌리가 6-3-1 수비 구조를 택한 만큼 원거리 측면에 대해서 수비적인 대처가 부족한 편인데요. 유나이티드의 경우 브루노와 포그바가 좌우로 찢어져서 이 위치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점에 1차전처럼 중거리포로 경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점에서 포그바가 이번 경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만한 선수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벌리의 경우 장신 타겟터 크리스 우드입니다. 롱볼을 자주 전개하고 크로스를 자주 활용하는 벌리의 특성상 크리스 우드의 공중에서의 존재감이 유나이티드의 수비를 뚫어내는 데 가장 큰 핵심이 되는데요. 특히 크리스 우드가 상대할 선수가 공중볼 낙구 지점 포착에 약점 있는 린델레프라는 점에서 크리스 우드가 이번 경기에서도 유나이티드를 상당히 위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크리스 우드가 벌리의 핵심 선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유나이티드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주중 유로파리그를 치렀다고 나나 주전 상당수가 반강제로 휴식을 취했고 교체 안배 역시 충분히 이루어졌죠. 유나이티드가 밀릴 이유가 크게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벌리를 만만하게 볼 팀은 절대 아닙니다. 벌리는 유나이티드가 약점으로 보유한 지점들을 공격과 수비에서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공중볼 장악에 특히 약하다는 점, 공격에서는 중앙 밀집 수비를 뚫는데 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겠죠. 질만한 경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쉽게 승리를 점치기도 힘든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승리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쪽은 당연히 유나이티드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벌리의 도깨비 같은 경기력에 소셜 감독이 어떻게 대처하게 될지 그에 대해 지켜보면서 경기의 승리를 기원해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밌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준 남자 정진이었습니다.